네, 저는 지금 카리나 슬립 오버 세탁을 마치고 건조 중이고요. 다음 옷을 캐스트온 했습니다. 다음 옷은 스와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니팅에서 구매한 캐시 30 스칼렛 실의 뜨라마다의 동백의 레이스를 합사한 스와치고요. 이걸로 뜨고 있는 도안은 아더루프 작가님의 아일렛 루프 스웨터입니다. 지금 이만큼 떴고요. 이 구조가 캐스톤을 하고 나서 가터단을 몇 단 정도 뜬 다음에 코를 요 가운데쯤으로 옮겨와서 여기서부터 숏로우를 시작해서 쭉 떠내려가는 그런 도안인데요. 지금 숏로우를 아직 뜨는 중이고요. 숏로우는 요 끝까지, 코 끝까지 좀 뜨면 됩니다. 숏로우를 다 뜨고 나서는 평면으로 에리아스를 지정된 길이만큼 뜨고 그리고 나서 뭐 진동들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아돌프 작가님의 도안이 저번에 엘리베이션 루프 스웨터를 한번 떠봤었는데 도안 특징이 요거 떠야 하는 단을 단수로 써주시는 게 아니라 센티미터로 써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등판도 뭐 몇 단까지 떠라 이런 게 아니라 몇 센치까지 사이즈별로 몇 센치까지 뜨세요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것도 소매 줄임 같은 거를 보통 뭐 5단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0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단수를 지정을 해주시잖아요.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단수를 제시하는 대신에 4cm에 한 번씩 줄임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cm가 나오려면 총 몇 단을 떠야 되는지 이거는 뜨는 사람이 스스로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단 게이지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최대한 게이지를 맞춰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결과물이 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티미터를 제시하는 게 단수를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작가님의 원래 의도에 맞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편물 느낌은 이렇게. 요거는 제 짝꿍을 위해서 떠주고 있는 옷인데요. 제 짝꿍이 완전 크리스마스 나라의 사람이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진 멋진 스웨터도 작년에 제가 한 벌 떠줬는데 이것도 이렇게 스와치를 먼저 떠서 보여줬더니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다. 페스티브한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캐스톤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뜨고 있습니다. 열심히 떠서 뒷판 다 뜨고 앞판 연결할 때 그때 한번 또 가지고 와볼게요. 지금 아일렛 루프 스웨터 뒷판 다 뜨고 앞판 양쪽 이렇게 떠서 합친 다음에 8단 정도 떴습니다. 이제 원통 무매로 쭉쭉쭉 떠나가면 되는데요. 지금 감아놓은 실이 이 정도 남아가지고 이 볼이 일단 다 될 때까지 몸통을 뜨고 그 다음에 다음 볼을 가지고 목이랑 소매부터 먼저 떠보려고 해요. 왕 큰 볼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게 레이스가 딱 1200m짜리 하나인데 요거를 지금 뜨라마다에서 판매를 더 이상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뜨라마다에서 올해 2월부터 이 판매 정책을 바꾸셔가지고 기존에는 있는 색상을 아무 때나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그때 염색 해놓으신 것만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백의 길이라는 레이스를 합사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판매 페이지도 저번에 들어가 봤을 때 판매 중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든 컬러를 다 상시 판매를 하는 게 재고 관리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장님이 건강 문제로 그렇게 정책을 바꾸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1200m밖에 없고 더 추가로 구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소매를 먼저 뜨고 몸통 길이는 남는 실 길이에 맞춰가지고 뜨려고 해요. 이게 다행인 게 이거는 제 옷이 아니고 제 짝꿍에게 주려고 뜨고 있는 옷인데 저는 옷을 길게 입는 걸 선호하는 편이지만 짝꿍은 크롭 기장도 되게 괜찮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몸통 길이가 좀 짧게 나오더라도 귀엽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취향으로만 따지면 여기다가
좀 헤어감 긴 모헤어 같은 걸 하나 섞어가지고 약간 더 블러 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취향일 것 같은데, 일단 요 짝꿍이 요 편물 조합이 마음에 든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스웨터를 입을 때 무조건 이너를 입는 편이어서 촉감에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는데요. 짝꿍 같은 경우에는 이너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스웨터만 입는 일도 많아서 입었을 때 착용감을 좀 더 중시하기 위해서 모헤어 없이 그냥 캐시 30에 레이스 한 겹 이런 조합으로 뜨고 있습니다. 착용감은 아직 세탁은 안 했지만 이게 한번 걸쳐봤을 때 착용감은 따갑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보들보들합니다. 뜨는 느낌도 좋아요. 이 시작 마커도 짝꿍이 골랐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에는 역시 크리스마스 마커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이거는 제 뜻친이 직접 만들어준 마커예요. 귀엽죠? 그래서 이제 3월이 오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옷을 열심히 뜨고 있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은 라이키 블러쉬인데, 이 라이키 블러쉬가 제가 이전에 썼던 4.5mm랑 5mm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너무 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둘 다 바늘을 제가 직접 깎았거든요, 앞부분을. 5mm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좀 많이 깎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이 앞에가 날렵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도 약간 불편하네 이런 감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메인 바늘이 4mm거든요. 지금 뜨고 있는 4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따로 깎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거는 그렇게 막 너무 둔해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나무 바늘은 특히나 사이즈마다 좀 모양이나 이런 게 조금 랜덤일 수 있다는 거를 알긴 아는데 차이가 약간 크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4mm는 그래서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라이키 블러쉬 4mm가 이번 편물의 메인 바늘이 되고 있어요. 보통 바늘을 쓰다가 바꾸면 손땀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서 바늘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까지 뜨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난다는 체감을 별로 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뭐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인지하고 할 정도로 예민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뜨다가 뭔가 기분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바늘로 바꿔서 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비용 바늘 넣어놓는 통이 있어요. 지금 예비용 바늘 넣어놓는 통에 치아오고 쿼드 3mm가 들어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환용으로 썼다기보다는 가마코 같은 거 만들고 가마코 부분 뜨고 이럴 때는 좀 끝이 뾰족한 게 아무래도 뜨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때 쓰려고 지금 이렇게 케이블을 달아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있고요. 얘는 여러 번 썼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가마코 만들 때도 썼고 처음 캐스톤도 이걸로 했고요. 이거는 니트 프로 트렌즈 4mm입니다.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죠? 또 그냥 색깔이 예뻐가지고 뜨다가 약간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이걸로 바꿔서 조금씩 뜨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뜨는 게 재밌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일단 라이키 블러쉬 메인 바늘로 잡아서 잘 뜨고 있습니다. 라이키 이 바늘이 좀 이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단한 나무 느낌이 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앞코가 너무 둔하다 이 느낌만 아니면 쓰기 되게 괜찮은 바늘인 것 같아요. 이 사이즈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매 분리가 됐으니까 짝꿍한테 한번 입혀봤는데 입혀보니까 생각보다 여유분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한 사이즈 작은 걸 떴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지금 뜨고 있는 게 M 사이즈인데 M 사이즈 같은 경우에 가슴둘레가 120 얼마 기준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옷 자체가 오버핏으로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한 사이즈 작은 걸로 떴어도 여유분이 적당히 나왔겠다 싶어서 한 사이즈 작은 걸로 떴으면 실도 조금 더 아꼈을 텐데 이런 후회를 약간 했답니다. 그래도 뭐 오버핏으로 입는 거니까 오버핏으로 편하게 입으라고 했어요. 일단 이 실이 떨어질 때까지는 즐거운 몸통 구매를 이어나가고, 요도안 같은 경우에 소매랑 몸통 고무단이 거진 한 10cm씩 되거든요. 고무단 바늘이 3.5mm였던 것 같은데 3.5mm로 고무단 10cm 뜨기, 약간 고문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죠. 일단 요 실이 닫을 때까지는 몸통 몸매의 단순한 즐거움을 만끽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볼을 걸어놨던 거를 다 썼고요. 이제 몸통은 24단을 떴고 길이는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여기 바늘을 빼고 케이블을 묶어놓고 목둘레랑 소매부터 먼저 떠보려고요. 커다란 3볼, 이걸로 다시 뜨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바늘을 빼고 여기 케이블을 고정해놔 줄게요.
이렇게 몸통 뜨다가 중간에 놔두고 다른 데부터 뜰 때 요거를 그 스티치 홀드에 옮겨놔도 되는데 어차피 목둘레랑 소매 같은 경우에는 쇼팅으로 뜨기 때문에 굳이 이 바늘을 같이 쓸 필요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을 빼고 케이블만 넘겨서 전구 마커 있죠? 전구 마커를 여기 케이블에 이 조임키 넣는 구멍에다가 전구 마커를 넣어서 묶어주는 방법으로 몸통 코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보통 세트마다 이럴 때 쓰라고 케이블 마개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는 편이 조금 더 간단하고 가볍고 덜 거치적거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나중에 목이랑 소매를 다 뜨고 나서 다시 이어주도록 할게요. 돈 보고 목을 어떻게 주워가지고 어떻게 뜨는지 확인을 하고 마저 떠가지고 했습니다. 아일랜드 루프 스웨터 목둘레를 다 떴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목 고무단은 2.5cm 뜨게 되어 있고요. 2.5cm를 뜨고 나서 끝부분에 더블 리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바인더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돗바늘 마무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제니 코마금으로 코마금을 했습니다. 신축성은 좋고요. 이 저번에 엘리베이션 루프 스웨터 할 때도 고무단마다 같은 기법으로 마무리를 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거지만은 이렇게 더블 리팅으로 바꿔서 마무리를 하는 거는 돗바늘 마무리를 해야만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더블 리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코가 하나 빠졌네요. 정말 미치겠다. 코막음 다 했는데 코 빠진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서 황당한데 대충 주워 올려가지고 어떻게 꿰매든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황당하네요. 어쨌든 요건 조금 이따가 수습하도록 하고 이제 목둘레를 다 떴으니까 소매를 뜨려고 합니다. 소매부터 뜨고 그 다음에 몸통을 뜨려고요. 그리고 이번에 목둘레 요거 코막음을 할 때 인스타에서 저번에 지나가면서 본 건데 그 코막음을 코바늘로 덮어씌워 코막음을 하면서 이거 마지막에 코를 막을 때 빼뜨기 하듯이 그냥 바로 당겨서 막는 게 아니고 짧은뜨기 할 때처럼 이렇게 메쉬를 한번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바늘로 덮어씌워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바로 빼뜨기 하듯이 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바퀴 감아가지고 들어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막음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편리하고 신축성도 괜찮게 나온다 그래서 이번엔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했거든요. 제가 쓰는 제니 코막음도 기본적으로는 덮어씌워 코막음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야노버를 하나씩 넣어줘가지고 신축성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마 제가 코바늘 장력 조절을 좀 잘 못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더블 리팅 한 데다가 그 코바늘 코막음을 시도를 해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 지금 제니 코막음 이것도 그렇게 막 너무 예쁘다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코가 늘어지고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메코 해보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딱 풀고 다시 그냥 평소 하던 제니 코막음으로 했고요. 그 코막음 한 거를 풀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먼저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팔을 좀 뜨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매를 뜨고 있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별로 코수를 제시를 해주고 규칙은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셨거든요. 도안상에서 대략 3코에 2코씩 주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규칙대로 주워봤는데 그랬더니 6코가 모자란 거예요. 제시된 코에서. 목둘레 뜰 때는 4코가 남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 풀고 6코를 추가를 해가지고 코수 맞춰 주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주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수를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센티미터를 제시를 해줘가지고 센티미터에 맞는 단수를 산출을 해서 그거에 맞게 떠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도안에서 제시된 센티미터당 단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10단에 한 번씩 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줄임 단수를 이렇게 뭐 따로 계산할 것 없이 뜰 수 있게 됐어요. 보통 엑셀을 띄워놓고 하거든요. 엑셀에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소매 줄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엑셀을 띄워놓고 줄임이 들어가야 하는 단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단에 한 번만 줄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엑셀표를 켜놓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목고무단에서 코 하나 빠졌던 거는 잘 수습했습니다. 어딘지 표도 별로 안 나죠?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빠졌던 코를 끝까지 쭉 올려가지고 여기서 꼬리실 잘라내고 남은 실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서 꼬리실 한쪽은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요 밑에 실을 정리해서 넣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또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 아까 그 꼬리실이랑 매듭을 한번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정리를 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어놨고요. 면에서 봤을 때도 그게 크게 티가 나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다행히 편물이 또 너무 차분한 단색이고 이러면은 조금 더 코 탈출한 거를 수정해 놓은 게 티가 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편물 자체가 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다 보니까 코가 못생긴 거 이런 거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옆둘레는 예쁘게 잘 주은 것 같아요. 이 도안은 중간중간 들어가는 가터 스티치가 포인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가터 단을 만들어가지고 어깨 쪽에 가터 스티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목둘레를 주울 때도 이렇게 고무단이 들어가기 전에 가터단을 한두 단 정도 뜨고 고무단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터 라인이 생겨 있습니다. 가터 스티치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도안에서는 귀엽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소매랑 몸통 고무단도 마무리는 가터 스티치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번 다 떠보고 싶습니다. 소매를 열심히 한번 떠볼게요. 이 아일랜드 스웨터 한쪽 소매를 일단 도안에 제시된 길이만큼 다 떴고요. 이제 이 도안의 특징인 고무단 직전에 아일랜드 무늬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우선은 바늘을 고무단용 3.5mm 바늘로 바꿔서 전체 한 단을 안뜨기로 떠줘야 돼요. 안뜨기로 한 줄을 뜨고 그다음에 야노버랑 케이트 투게더로 아일랜드 무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고무단을 뜨는 그런 형식입니다. 소매 길이는 짝꿍한테 한번 입혀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짝꿍이 지금 영화를 보러 나가가지고 집에 없어서 일단 그냥 도안에 제시된 길이대로 뜨고 있습니다. 만약 입혀봤는데 길이가 너무 길다 싶으면 고무단을 그냥 조금 짧게 줄여가지고 뜰까 생각 중이에요. 긴 고무단이 매력 포인트인 도안이긴 한데 이 고무단은 사실 길면 긴 만큼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적어도 한 7cm 이상은 되어야 좀 약간 기성복스러운 느낌이 나게 예뻐지는 게 고무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무단 뜨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덜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덜 떠보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은 도안대로, 도안을 제시하는 대로 떠보고 짝꿍이 오면 짝꿍한테 한번 입혀보고 최종 길이를 결정을 하려고 해요. 소매 한쪽을 다 떴습니다. 이 도안의 특징이 이 아일랜드 무늬. 소매 고무단 위아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야노버와 케이트 투게더로 아일랜드 구멍을 만들어주고 고무단을 떠나가는 형식이에요. 이게 야노버하고 케이트 투게더하고 그다음에 고무단을 시작할 때 안뜨기부터 시작하는 고무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해야 이런 무늬가 나와요. 이게 고무단에 들어가기 전에 안뜨기로 가터 무늬를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무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고무단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야노버 뜬 부분을 안뜨기로 떠야 이렇게 위에 가터단으로 가로줄이 생겼잖아요. 여기도 아일랜드 무늬 아래쪽도 안뜨기로 이렇게 가로줄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안을 저는 꼼꼼하게 안 했고 그냥 야노버랑 니트 투게더 해가지고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일반적인 고무단 뜨듯이 겉뜨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뜨기 하는 고무단을 떴다가 한 두세 단 정도 떴다가 나중에 도안을 보니까 반대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귀찮은데 그냥 할까? 하다가 무늬가 아무래도 달라지길래 어쩔 수 없이 떴던 거를 풀고 다시 떴습니다. 끝부분은 똑같이 니트 투게더랑 야노버로 구멍을 만들어주고 가터로 마무리를 해요. 가터를 총 5단인가 안뜨기 한 단, 겉뜨기 한 단 이런 식으로 5단을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방향으로 바인드 오브 하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무리를 할 때는 목고무단에 쓰려고 했다가 못 썼던 코바늘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 루즈하지 않게 마무리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 루즈하게 된 것 같긴 해요.
좀 이렇게 약간 원래 도안의 의도보다는 좀 퍼지는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이게 구멍이 좀 넓긴 해도 어쨌든 소매니까 신축성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모양이 지금 좀 벌어지는 거는 나중에 블로킹으로 약간 모양을 좀 예쁘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팔 길이는 이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짝꿍을 입혀봐야 되는데 어저께 강아지 건강검진 갔다 오느라고 둘이 같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 다 일찍 잠드는 바람에 아직 입혀보지는 못했어요. 건강검진은 강아지가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는 다행히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이쪽도 이제 소매 코를 주워놨고요. 반대쪽 소매도 마저 떠서 완성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실은 지금 이 정도 남았어요. 반대쪽 소매 뜨고 몸통도 충분히 넉넉하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다 뜨고 싶네요. 네, 양쪽 소매를 다 떴습니다. 와. 한쪽 소매 다 떴을 때 짝꿍한테 한번 입혀봤는데요. 길이가 생각보다는 너무 길지 않고 적당하게 맞더라고요. 조금 더 길어서 약간 손등 덮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짧게 이게 손목 요 정도까지 한 요 정도 길이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적당한 정도로 떠진 것 같기는 해요. 약간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서 나중에 세탁하고 블로킹 할 때 여기 고무단이랑 이렇게 조금 더 늘려가지고 블로킹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일랜 무늬가 이 고무단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구멍 뽕뽕뽕 나 있는 게 귀엽습니다. 마지막은 가터 단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소매는 양쪽을 다 떴고 몸통은 지금 이제 이 정도 떠져 있습니다. 실은 이만큼 남았고요. 실 남은 걸로 몸통을 적당한 길이까지 떠보려고 합니다. 다시 무한 겉뜨기로 돌아와서 굉장히 기뻐요. 겉뜨기를 신나게 하고 돌아올게요. 아일랜 루프 스웨터를 거의 다 떴고요. 이제 몸통 고무단만 조금 더 뜨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다른 걸 잡았습니다. 오늘 아까 저녁에 도아니티 구경을 하다가 보니까 하트 온 바로 스웨터라는 도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강아지 옷이고 하트 무늬, 케이블 무늬가 들어가는 스웨터 도안인데 이게 내일까지 세일인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데 이거 살까 하다가 샀습니다. 사서 도안을 열어보니까 이게 도안이 강아지용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이 고무단이 평면으로 이렇게 쭉 떠져가지고 나중에 그 목 부분 카라가 될 거거든요. 사람 카라는 근데 카라가 카라 같은 모양으로 나오려면은 좀 되게 많이 떠야 되잖아요, 고무단을. 근데 이거는 강아지 옷이다 보니까 두꺼 고무단 뭐 대충 한 10단 이 정도 뜨고 나면은 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단수가 너무 귀엽다 하고 보다가 바로 그냥 코를 잡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아지랑 조금 멀리로 여행을 갈 예정이 있는데 그때까지 완성해가지고 입혀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은 이거 솜솜뜨개 수플레 일루션 컬러예요. 이게 아마 제가 첫 번째 브이로그로 올렸던 그 엘리베이션 루프 스웨터랑 같이 떴던 바라클라바의 베이스 얀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없는 라졸리 다이어볼에서 구매한 할리퀸이라는 컬러예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발랄하고 예쁘다 싶어가지고 가지고는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색깔이 좀 팝하잖아요. 이게 팝한 컬러고 이게 그라데이션 컬러다 보니까 아마 편물로 뜨면은 이게 풀링 형상이 좀 강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 옷을 뜨기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다. 옷 전체에 이게 들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걸 그때 핸드메이드 페어에 가서 실물로 보니까 실물로도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엄청 눈에 띄고. 근데 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 옷 뜰 때 넣어주면 되지 싶어가지고 그때 한 타를 사서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생기자마자 바로 넣었습니다. 색깔이 엄청 귀엽죠? 이런 진한 형광색, 형광 핑크색이랑 좀 강한 파란색이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컬러인데 이 보라색 베이스안에다가 넣으니까 잘 어우러지고 강아지 옷으로 완성하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일랜 루프 스웨터 완성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마침 지금 뒤에서 푸대푸대 자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미용을 했어요. 이번 겨울에 좀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미용을 안 하고 얼굴 미용만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겨울을 보내다가 이제 3월이 돼가지고 마침내 전체 미용을 딱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홍색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간만에 미용을 했더니 좀 추운지 약간 좀 집에서 발발발 떨고 있길래 보일러도 좀 켜주고 스웨터 얇은 거 예전에 떠났던 것도 하나 입혀주고 그래가지고 재워놨습니다. 강아지 털이 참 별거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보온력이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말티즈라서 털이 이게 단일모인데 포메나 진돗개나 이런 친구들처럼 이중모가 아니라 그냥 단일모 혹겹인 털인데 그래도 그 털이 길 때랑 짧을 때랑 추위를 느끼는 게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털이 길 때는 집 온도가 한 19도 이렇게 내려가도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 있거든요. 추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미용하고 왔더니 집에서 호달호달 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보일러를 좀 켜줬습니다. 지금 4월인데. 그래서 따끈따끈한 집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 3월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 따뜻해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전히 한 10도 언저리로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 스웨터를 지금 떠서 완성을 해도 그래도 조금은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떠가지고 입혀보고 싶습니다. 너무 귀엽겠다. 제가 작년에 쉐난 후디 가디건을 뜨고 한 1년은 이제 꽈배기 안 떠야지 이랬는데 강아지 옷은 작으니까 금방 뜰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 하트무늬 케이블이 들어간 의류도 제법 많이 있잖아요. 뭐 가디건이나 풀오버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하트무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케이블로나 배색으로나 그렇게 좋아하는 모티브가 아니어가지고 한 번도 안 떠봤거든요. 근데 강아지 옷에는 아무래도 하트무늬 같은 게 들어가면 너무 귀엽겠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도안을 구매해가지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고무단을 다 뜨고 원통으로 합치고 그러고 나서 저 아일렛 루프 스웨터를 좀 마저 뜨든지 그렇게 할까 싶네요. 너무 귀여워. 어쩌다 보니 이번 영상이 가족 옷 특집이 되었네요. 귀엽죠? 저는 강아지 옷 열심히 떠가지고 올게요. 지금 강아지 옷 뜨는 중인데 이거를 뜰 때 시작할 때 게이지를 안 냈거든요. 그 게이지가 멍석뜨기랑 무늬뜨기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멍석무늬를 안 좋아해가지고 멍석무늬 부분을 메리아스로 다 바꿨고 무늬뜨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cm에 뭐 매콤했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강아지 옷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10cm짜리 스와츠를 뜨면 사실상 그냥 옷을 하나 다 뜨는 셈이거든요. 요만큼 10cm예요. 거의 지금 옷의 절반 정도 되는 셈인데 그래서 이거를 스와치를 내기는 조금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단 떴어요. 그냥 일단 뜨고 나중에 그 게이지 기록은 떠놓고 나서 이 뜬 거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트 무늬가 1, 2, 3, 4, 5, 6, 6개 나왔고 지금 7개째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작 도안 사진 상에서는 그 하트가 6개에서 끝났는데 저희 강아지는 이게 좀 길이가 길어가지고 아직 하트를 한두 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 떠놓고 게이지를 재봐야겠다 하고 자를 가져와서 게이지를 재다가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바늘이 메인 바늘이 4.5mm 제가 왠지 모르게 한쪽 바늘은 4mm로 놓고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뜨는 바늘이 4.5고 걸려있는 바늘이 4mm면 상관없는데 게이지를 재다가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게 뜨고 있는 쪽 바늘이 4mm고 걸려있는 쪽 바늘이 4.5mm였던 거죠. 어쩐지 스틸 바늘인데도 코가 잘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무늬펜물을 또 좀 오랜만에 떠가지고 손에 힘이 너무 빡빡 들어갔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힘으로 땡겨와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황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부터 분명히 여기 이게 목고무단은 4mm로 떴고 여기로 넘어오면서는 분명히 4.5로 바꿨거든요.
분명히 4점으로 바꿨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매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을 평면으로 떠요. 이 평면을 이렇게 뜨고 저 전체 다시 이어가지고 다시 원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 원통으로 다시 이을 때 제가 바늘을 잘못 껴가지고 4mm로 쭉 떴던 것 같아요. 이 배 쪽이 좀 더 코가 촘촘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엄청 심하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강아지한테 입혀봤을 때 큰 문제 없이 잘 맞았어가지고 그냥 이제 뒤늦게 다시 4.5, 4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냥 계속 뜨려고 합니다. 무늬 부분은 바늘 사이즈 미스가 있었다는 게 거의 티가 안 나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는 그리고 뭐 세탁하고 입고 그러면 적당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조그만한 것을 다 풀고 다시 뜨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쭉쭉 떠 나갈 예정입니다. 하트 무늬를 조금 더 뜨고 그 다음에 이 밑단에도 고무단을 넣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아마 별일 없으면 아마 내일 중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 너무 귀엽죠? 이게 도안이 간단한 서술하고 그다음에 이 무늬 부분은 차트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 사이드가 전부 멍석이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전체 차트를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넣어두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멍석 부분의 차트가 필요 없어서 그냥 이 가운데 무늬 부분 차트만 보고 떴거든요. 그게 기본 차트라고 해서 이 무늬 부분 차트만 1단부터 30단까지 도안에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무늬, 이 하트 무늬 같은 경우에는 1단부터 30단까지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은 모양이 계속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이드 무늬가 30단까지 뜨고 다시 1단으로 내려가면 이 사이드 무늬가 좀 안 맞아져요. 단수가. 그래서 1단부터 30단까지 우선 뜨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10단으로 올라가서 10단에서 30단까지 뜨고 다시 또 10단에서 30단까지 뜨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전체적인 무늬가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단에서 30단까지 한 번, 그 다음에 10단에서 30단까지 한 번, 그리고 10단에서 30단까지 한 번. 이렇게 총 지금 3번에 걸쳐 반복을 한 상태고요. 이제 무늬를 1개나 2개 정도 더 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무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하트 쉐입의 케이블을 처음 떠봐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단에 꼬아주는 단이면은 꼬아주고 그 다음 단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이렇게 쭉쭉쭉 뜨잖아요. 그 모양대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하트가 시작하는 부분 여기쯤에서 조금 다르게 떠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잘 보고 떠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쭉쭉 뜨다가 나중에 그 다음 단 돼서 뭐가 이상하네 하고 코를 수정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단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하트 무늬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때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소매는 그렇게 길게 뜰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 강아지가 소매 넣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소매는 길이는 조금만 뜨고 고무단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